지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우리 눈에 그저 점잖게 안 보입니다. 저거는 속으로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육도 삼락을 다 하고 있거든, 이렇게. 그냥. 어쨌든지 간에 이게 안에서 생각이 들 거라면은 말로 표현되든지 행동으로 표현돼서 나오는데 그런 모든 안으로 망념이 끊어지고 바깥의 현상의 외변 경계를 사로잡아 버려서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 것을 뭐랍니까? 사마타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자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세를 말하자면 무엇이 조신인가? 자세를 말하자면 앞에서 말한 앉아체에서 고요한 곳에서 늘 편안하게 오래도록 방해롭지 않게 하면서 그러면서 마땅히 다리 자세를 앉으려면 기초부터 튼튼해야 되니까 다리가 튼튼해야 주춧돌을 잘 놔야 그 다음에 척추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잘 얹어야 안 삐끄러지죠. 안 그러면 막 코가 따되도록 방석에 붙었다 일났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코를 땅에 찍진 않아요. 아주 고참 스님들 이렇게 코가 이만큼 갔다가 일나네. 왔다 일났다. 예. 그럼 안 해보신 분들은 웃으면 안 되고 해보신 분들만 이제 그렇게 보통 이제 뭐 열심히 잘 하시는데 엔가 이제 숙달 되면 그 희한하게 땅에 콱 찍으려면 또 그대로 올라오죠. 신기하다니. 다음에는 마땅히 다리 자세를 바르게 반가지를 하려면은 왼쪽 다리를 오른쪽 넓적 다리 위에 올려서 몸 가까이 당기고 왼쪽 발가락은 오른쪽 넓적 다리 위에 붙이나 만약에 온가부자를 하려면 그 다시 다리를 고쳐서 우측 다리 위에서 반드시 좌측 그 넓적 다리 위에 놓고 다음에 좌측 발을 뭐 우측 그 넓적 다리 위에 놓아야 된다.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 이렇게 자세히 그렇게 허리띠를 느슨하게 풀고, 예?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까지 쭉 이 대가 있잖아요. 그 낱낱이 돌아가셔서 혼자 맞춰보시기 바라고 지금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티베트도 이번에 오신 스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도 이게 9가지의 사마타 방법에 의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느냐? 한국은 하도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서 수행 방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각국마다 다 있기는 마련이다. 그리고 유행하는 것이 있고 유행하지 않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는 전례적으로 사마타 수행법을 먼저 했던 걸로 내가 본 경전에서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방법이 전해진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수행에 한다고는 경지에 이르렀다고는 누구든지 말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책임 문제가 아니고 방법도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다.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마타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경전이 전해 내려오고 책이 있다 하더라도 수행하는 사람이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사마타 수행이 없는 것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나는 믿는다. 이라고 말해버렸어요. 만약 사마타를 닦는 사람은 고요한 곳에 머물러서 단정히 앉아서 뜻을 바르게 하여 그까지 줄을 쫙 끄시고 결가부자, 한정처, 고요한 곳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한 뒤에라서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식, 호흡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호흡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의식하지 않는다는 건 수식관 내지는 형색에 의지하지 않는다. 부정감 같은 거 사람이 콧물 나고 눈곱 끼고 살 빠지고 백골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전혀 무시한다. 형색에도 의지하지 않고 이게 기신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제 다가서는 겁니다. 일체 유의법이 여몽 한포형이라는 것을 완전히 줏대를 세우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형색에도 의지하지 않고 공에도 의지하지 않고 치수 하풍에도 의지하지 않으며 이에 견문각지에 의지하지 않으며 이러고 하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주 삭막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원형적인 우리 수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불의 기식에서 내지는 불의 견문각지를 내주라고 합니다. 내주. 그 다음에 일체의 모든 상념을 생각을 따라 모두 없애며 그 두 개를 두 줄 묶으세요. 일단 묶으십시오. 일체 재상을 수념 게재하며 바깥로 막 그 내주라고 하는 거는 바깥에 반연하는 경계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여기 그 다음에 등주입니다. 평등할 등자에 버틸 주자.
사마타의 구종심주, 마음이 버티는 경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일체의 모든 잡념들, 생각들을, 그 생각들을 생각 따라가서 낱낱이 제거해가지고 그 치달리는 생각을 제거하는 것, 치상을 제거하는 것을 덩주라고 합니다. 덩주. 마음을 평등성을 유지시키는 것. 그 다음에 역견재상이니 또한 없앤다는 생각마저도 떨쳐버려야 한다. 없앤다는 생각마저도 떨쳐버려야 된다. 이것이 안주입니다. 안주. 그 한 줄이 안주입니다. 위에가 덩주요 밑에는 안주. 이 일체법이 본래 무상이라 염념불생하여 염념불멸이라 하니라. 요까지를 건주라고 합니다. 건주. 가까이일 건자, 버틸 주자. 멀리 달아나고 이렇게 한 게 바깥을 잊어버리고 고요한 게 안주입니다. 안주. 그렇게 우리가 뭐 어디 집중하면은 바깥의 생각이 뭐 바람이 부는지 뭐가 부는지 지금 여기 있다 보니까 저기 조금 전에 우리 김밥 먹던 저 바깥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집중해가지고. 예. 그렇듯이. 불은 이주라 그게 이제 건주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을 따라서 생각마다 불생불멸 생각마다 불멸이라고 하는 또한 마음을 따라서 바깥으로 경계를 생각하지 않고 뒤에 마음으로서 마음을 없애지도 말지니 그것은 조금 해석이 애매해요. 다음 시간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연구하든지 뒤에 마음으로서 마음을 없앤다 이래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역부덕 수심하며 외념 경계하고 요까지가 조순입니다. 조순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흩어지는 생각을 못 흩어지게 탁 생각을 완전히 눌러 잡아놓는 거예요. 또한 마음을 따라서 밖으로 경계를 생각하지 말라고 이런 말은 영불외산이라 마음이 바깥으로 아주 산란스럽게 흩어나가는 것을 못 흩어지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마음으로서 마음을 제거해버린다. 뒤에 마음으로서 마음을 없애지도 말지니 해가지고 부덕을 그까지 이제 해석해 놨는데 마음으로서 마음을 싹 닦아버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걸 적정이라고 합니다. 적정. 예. 그럼 모든 분별상이 마음에 이제 발동시키면은 앞에 그거 조순해가지고 마음을 대충 조복받았던 그걸 갖다가 의지해가지고 움직이는 마음을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키니까 뭡니까? 적정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후 이심 재심 마음으로서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적정이요. 그게 그 다음에 심약 치상크든 마음이 만약 달아나거든 마음이 그래도 여기 삐뚤 저기 삐뚤 순식간에 도망가 버리잖아요. 참선하고 앉아있으면은 휙 달아나가 보니까 그것을 곧 마땅히 거두어 들여가지고 바른 마음에 머물게 할지니 이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할지니 오직 마음뿐이며 바깥 경계가 없느니라. 지금 내인데 일어나는 것은 바깥 경계가 있어서 저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 분별로 우리 귀신론 배울 때 제가 뭐라고 했으면 현색의 무시망상의 분별이고 내 자신 속에 일어난 분별이 암안을 통해 가지고 지금 육식 의식으로 번져서 상념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바깥에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 생각을 지금 분별하는 것은 오직 내 마음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춘다고 하면은 바깥 경계가 없는 줄 알고 그런데 마음도 찾아보니까 본래 무일물이다. 그리고 마음에 거는 자리가 없는데 거는 뿌리도 없는데 어떻게 꽃과 열매가 있을 수 있겠냐. 생각마다 가히 얻을 수도 없다. 생각도 가히 얻을 수가 없다. 요까지를 이제 체극적정이라 합니다. 체극적정. 그 도표 보이시죠? 체극적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안전돼서 일어나서 오고 가며 드디어 거기서 이제 체극적정까지 마음이 이르렀으면은 드디어 이렇게 됩니다. 안전돼서 일어나든지 오고 가든지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100% 짓는 바가 있더라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푹 익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이제 집중이 되고 흩어지지 않고 제정신 차려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모든 때에 자든지 깨든지 간에 항상 방편을 생각해서 수순하고 관찰해가지고 걸을 때는 걷는 쪽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또 밥 먹을 때는 밥 먹을 대로 집중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 생각이 안 흐트러지도록 고요할 때는 고요한 쪽으로 집중해가지고 오래도록 닦아서 순수하게 순박하게 그저 청순하게 이 마음이 청정하고 순박하게 무르익어 버릴 것 같으면 그 마음이 드디어
전주일치라. 한 군데 오로지 쏟아부어서 전주일념이 되면서 그 마음이 안주함을 얻는다. 이게 이제 전주일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심죽으로 드디어 마음이 도망가지 않고 덩지라. 자, 보세요. 덩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십시오. 이거 영어로 봤다, 보였다, 시소라 합니다. 시소 게임을 하다, 시소 게임을 하다. 몸무게 똑같은 놈이 있으면 어때요? 둘 다 힘 똑같이 주면은 이렇게 버팁니다. 혼침과, 이 까란 혼침과 들뜨는 산란, 이게 부침하는 것이 뜨는 것과 깔아앉는 마음이 일정하게 유지돼 가지고 혼침하지도 않고 산란하지도 않는 이러한 마음 상태를 삼매 덩지라고 합니다. 덩지. 평등하게 유지한다. 덩지. 불부불침을 덩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죠. 정말 편안하죠. 우리는 뭐 깨어름에 떨어지면 금방 혼침에 떨어져서 푹 잠겨가지고 저기 깊은 바다에 잠자는 조개처럼 해가지고 조개인지 소란지 해가지고 콩콩 쳐박게 해서 깨지도 안 하고 푹 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눈만 떴다면 얼마나 싸부대고 돌아다니는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온 천지 사방으로 막 쏘댕긴다. 완전 쇼핑하면서 뭘 하면서 또 쏘댕기니까 이게 덩지가 될 리가 없지요. 마음이 안정된 까닭으로 점점 어떻습니까? 용맹하고 예리해지죠. 날카로워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선문답하고 법문답하고 어른들 옆에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오직 저는 선어록 같은 거 특히 이번에 여러분들 보시는 그 직지 같은 거 이런 것들 보면 어떻습니까? 야, 인간이 인간끼리 서로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하나 걸고 난 뒤에 마음이라고 하나 딱 걸고 난 뒤에 너무 순수하게 인간의 가장 순수한 대화가 있다면 선문답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은 하나인데도 답은 100,000개가 다 정답이라. 아, 청강유수 청강오리. 어떻게 그렇게 객관식 주관식도 아니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마음을 연 자는 무슨 답을 해도 다 맞고 틀린 사람은 오만 지식을 동원해서 깨 맞추게 해가지고 퍼즐 맞추게 해서 앵겨 붙어가지고 하더라도 깨 맞추지 못하잖아요. 인정적으로 친하다 해가지고도 통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육조 스님하고 영가 현각 스님은 어떻습니까? 일숙각이라고 하룻밤 자고 서로 헤어졌잖아요. 스승과 제자지간에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한 10년은 모셔야 스승이고 뭐 20년은 모셔야 그 사법 제자라고 하고 뭐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육조 스님은 또 홍인법사인데 또 어떻습니까? 방아 찍던 행자가 머리 길어가지고 실주무리 해가지고 바로 바다가 도망 나와버리잖아요. 야, 진짜 선의 세계,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면 선이 아니라 인간의 그 지고지순한 이 진여, 지금 우리 기신론에 배운 여기에 대한 일신법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서로 얘기가 선어록 같은데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고깃집 앞을 지나다가도 아이고 좋은 부위 주세요. 이렇게 안 좋은 거 찾아봐라라고 칼 탁 꼽으니까 그거 팍 깨쳐버리고 우리 마음이 안 좋은 부분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마음이지. 야, 그런 거 볼 때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어떤 사람은 상주가 아이고 그거 하는데 그 뒤에서 그냥 화련대어 해버리기도 하고. 저 고정관 선사는 강 넘어서 가는데 젊은 스님이 여기 가고 연세 많이 드신 스님이 저쪽에 가시는데 자네 뭐하나 이렇게 그게 끝이고 굳이 선사는 손가락 하나 들은 데서 거의 끝나버리고 그죠? 이와 같이 선어록은 순수 인간의 문답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는데 그것이 지금 방금 여기 했던 덩지를 지닌 용맹하고 날카로워 수순하여 진여 삼매에 덕입한 사람들만의 특권이죠. 그러니까 말 이전의 언어, 지금 이 언어가 한글도 있고 한문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팔자가 좋아가지고 한글인데 다행히 기신론에 쓰여진 기라 이게. 예. 똑같은 밀가루로 자라가지고 호텔 음식으로 자라면 좋잖아요. 호텔 음식으로 지가 이제 해양되면 그것도 아주 고급스럽게 한데, 예. 밀가루를 실컷 밭에서 커가지고 밀가루 돼가지고 한번 무 볼기라 해도 무보도 못하고 라면 꽁다리 딱 남아가지고 버려보면 골치 아프다. 해양되지도 못하고 그 팔자 그렇게 거의 그 성불 직전에 스님이 딱 먹었으면 거의 스님이 될라 했는데 그 스님이 라면 마지막 한 젓같이 안 먹어버려가지고 성불 못하는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들이 이제 우리가 뭐 옆에 지나가다 보면
참 많은데 이게 제가 귀신론 같은 거나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게 책을 정리하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이게 작은 상처럼 작은 책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고 끝도 없이 펼쳐놓은 그 뭐랄까 또 부위로 이렇게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호텔 뷔페 있잖아요. 맛난 음식들 쫙 골래 잡아서 3,000원 마음껏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보시 바람이라 하든지 뭐 인욕 바람이라 하든지 이게 자기 걸 담아가지고 얼마든지 자기의 밥그릇을 챙겨가지고 수행에 배불리 할 수 있는 대목이 돼가 있는데 그거 뻔히 뷔페 구경하고 한 젓가락도 못 먹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 많이 잡수있어. 진여 삼매에 덕입하여 번뇌를 깊이 조복하고 신심이 정장하여 속히 불태심을 성취한다. 어떤 사람이 삼매를 얻은 사람. 그렇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 이거는 이제 화나겠네요. 유재, 의혹과 불신, 비방과 중재, 업장과 망가, 해태니, 여시 등이는 소불능이 빈니라. 오직 의혹을 품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비방하는 사람과 제 업장이 무거운 이와 아만스러운 사람과 게으른 사람은 제외하나니 이러한 사람들은 능히 삼매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스스로 저것이 이제 아만이 있고 업장이 뚜꾸고 그러면 통탄하고 참여하고 왜든 간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사마타 수행의 공덕을 밝힌다. 부차, 어시, 삼매고로 적지 법계 일상하리니 위 일체 재불법신이여 중생신으로 평등무의하며 정명 일행 삼매니라 당지하라 진여가 시 삼매 근본이니라 야학이니 수행하면 점점 능생 무량 삼매하리라. 또한 이 삼매를 의지하는 까닭으로 곧 법계가 한 모양인 줄 알지니 법계 일상이 바로 이 법계를 반영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시명 일행 삼매죠. 한 모양인 줄 알지니 말하자면은 일체 재불법신이 중생신과 더불어서 평등하여 둘이 없다. 예, 곧 일행삼매라고 말한다. 한결같은 삼매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가 부처님하고 똑같은 마음이 확실히 있는 거는 이제 기신론을 통해서 파악하지 않습니까? 무차별상이거든요. 예. 마땅히 알지니 진여가 이 삼매의 근본이다. 이 삼매를 일으킬 수 있게 훈섭에 가지고 정인 훈섭을 자동으로 하는 게 뭡니까? 인 훈섭의 진여 삼매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만약에 어떤 이가 수행하면 능히 점점 능히 한량없는 삼매를 낼 것이다. 그 다음에 마사를 밝히다. 마사와 대치를 간략히 밝힌다. 마요와 대치를 간략히 밝힌다. 수행하다 보면은 성건이 힘이 없으면은 마장이 덮치죠. 혹유 중생이 무성건여가면 저기 제마와 외도와 기신지 소홍난 하나니 야그 자중에 현영 공포하며 효현 단정 남녀 등상여등 혹은 어떤 중생이 성건의 힘이 없을진대는 곧 마구니와 외도와 귀신에게 홍난한 바가 되나니 만약 앉아있을 때 모습을 나타내서 공포스럽게 하며 혹은 단정한 남녀의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는 아주 두려운 일을 나타내고 하나는 뭡니까? 굉장히 애착을 가질 만한 일을 나타내죠. 말을 대치하다. 당념 유심하면 경계정멸하며 종불이내하리라. 마땅히 오직 이것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곧 경계가 없어지고 마침내 내란스럽지 않게 된다. 어떤 스님이 6년간 무문관 결사한다고 저기 천축산 망월사에서 정진하고 있는데 신심이 좋으니까 밤 12시 돼서 그 옹달섬에 가서 뭐 자정순간 뭐 물 한 그릇 묻고 거기서 호흡도 하고 참선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가니까 막 깨구리가 완전히 사람 머리 맡은 게 옹달샘이 있더라는 거야. 떨라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래도 뜨고 나니까 깨구리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경계에 부딪혀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가 없으니까 스님이 하도 기가 찼던지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더니 야 그 저기
작은 골목을 가면 술집도 많고 꽃집도 많지. 큰 길로 나오면 아무것도 없다. 장사집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짜질구리한데 그런데 경계에 있는 거, 그 경계 걷지도 않은 경계 있잖아요. 완전 찐살 봉투기 같은 거, 그런 경계 그런 거 가지고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대통령 맞았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마사와 대치를 자세히 밝히다. 조금 버거우니까 한 번만 띄놓고 다음 시간에까지 하겠습니다. 그죠? 어디까지 하냐면 참된 열반이라고 설하기도 한다. 그까지 하겠습니다. 마사와 대치를 자세히 밝히다. 마사가 일어나는 차별을 밝히다. 마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혹현 천상과 보살 상하며 역자열에 상하야 상호 구족하며 혹설 다라니 하며 혹설 포시지계 인효가 정진 선정지에 하며 혹설 평등하고 무상무원하고 무원무친하고 무인무가하야 필경공적이시 지인열반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말은 똑같이 하는데 진짜냐 가짜냐 이것은 이제 분석하는 거는 이렇게 한다 그러죠. 진짜 금이 있을 때 이것을 불에 이어 보면은 진짜 금은 더욱더 빛을 발하고 진짜 금은 두드려 보면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정금이 돼가고 태우거나 또 갈아보면은 더욱더 좋아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정은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건 금을 갈아보는 거하고 똑같고 다시 이제 비파사나 간이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는 거는 금을 태워보는 거하고 똑같고 예. 그래 금을 태워보든지 두드려보든지 그 갈아보든지 이렇게 하면서 태워서 이제 지혜로 관찰하든지 두드려서 뭐 이렇게 연습을 해보든지 그래서 진짜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런 대목을 쭉 연결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내주에 마치고 건수이익부는 그냥 쭉 읽으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면 시간이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